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전북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새만금 사업과 기금운용본부 등 전북 지역 대선 공약에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전북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확약했던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또한 적극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사무실에서 전국 순회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전북 지역 대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전북 방문이 집권당으로서 그 약속과 다짐의 첫 번째 행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북에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혁신도시로 확실히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전북 지역 대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바다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득 확약하셨던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역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전북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주도의 새만금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산현대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군산현대조선소는 총각을 다투는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5천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고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해주신 만큼 꼭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64.8%라는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낸 것에 대해 단순 감사 차원의 방문이 아닌 왜 그랬을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북도민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은 본인과의 대화에서 거듭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같이 돌아보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서민들은 정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K는 유유광입니다. 서울특별시와 평창군은 지난 7일 평창군청에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5가지 분야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평창군은 스포츠 도시 구상과 지역문화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8 평창대회 이후 올림픽 주기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양 시군 간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고 올림픽 경기시설 베뉴 투어 등을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개설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은행이 강원도와 손잡고 도내 소상공인과 대학생,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의 심사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나고 2배 넘는 금리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K뱅크은행은 특성화고 졸업생과 대학생에 대한 고리대출 중금리 전환 및 창업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해소와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서민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평소 건강관리가 어려운 남원 시민을 위해 건강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건강상담실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시청 민원과에서 진행하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을 실시합니다.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5명 중 1명은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건강상담실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열리는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교육감들은 오늘 충남도청에서 지역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세종축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착공 10주년 행사, 2017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실질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과 과정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행사 홍보를 위한 지역 간 연계 팸투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죠. 앞으로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중 개정 공포하고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에 대해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